자, 프로젝트 2번을 여시고요. 상사에게 제출할 개요들이 나와 있는데 저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요는 안 보시고 그냥 작업 1번으로 가서 바로 푸셔도 돼요. 수업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마스터 문제가 마스터는요 보기에 있거든요. 이 보기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좀 거짓말이고 한 5분의 2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메뉴에서 아니 5분의 1이라고 합시다. 5분의 1.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총 프로젝트가 7문제인데 되게 비중이 높은 거예요. 5분의 1 정도라면요. 거의 한 4, 5문제는 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보면 보기에요. 지금 수업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와서 보면 대장 페이지가 있고 똘병 페이지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파워포인트에서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냥 기초 단계는 좀 넘어서 중급,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메뉴가 슬라이드 마스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 페이지가 있고 여기 있는 큰 페이지가 대장 페이지라고 해요. 대장 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똘병 페이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장 페이지에 집어넣는 거는 똘병 페이지까지 영향을 다 미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똘병 페이지에도 다 생기지만 똘병 페이지에 집어넣는 거는요. 똘병 페이지에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똘병 페이지만. 그럼 얘는 여기에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뭐 하라고 했냐면요. 수업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열어서 여기 테마를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추억 테마를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추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에 추억이라는 테마가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의 배경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문제가 나오면 보고 네, 문제가 나오면 봅시다. 2번이요. 자, 그 대신에 슬라이드 마스터의 테마 적용이 끝났으면요. 이 슬라이드 밖에서 다른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고 나오셔야지 1번이 끝나는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서 계속 작업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모든 슬라이드의 전환 기간을 3초로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일단은 어디?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메뉴에 나와 있잖아요. 전환. 전환으로 가서 모든 슬라이드의 전환 기간을 3초로 설정합니다. 지금 얘는요, 요렇게 전환이 되잖아. 이 실선 문의로 다음 페이지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너무 빨라.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러면 전환에 해당하는 이 기간을 3초로. 다음 시간 후를 3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간을 3초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실선문의 요거를 적용했을 때 3초 동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전환 기간을 3초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뭐 해야 될까? 기간을 3초로 했어요. 모두 적용을 눌러야지 다른 슬라이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기간을 3초로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모두 적용. 왜? 모든 슬라이드의 전환 기간을 3초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시면 되고요. 이거 나왔네. 작업 3번이요. 어디서 하면 될까요? 작업 3번. 슬라이드 1에서 기본 그라데이션 채우기 배경 서식을 설정합니다. 얘는요. 일단 맨 먼저 와야 될 게 뭐? 아니, 슬라이드 1. 맨 처음에 슬라이드 1을 선택하는 게 순서. 그 다음에 디자인. 그죠? 디자인은 우리 슬라이드 크기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경 서식을 눌러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배경 서식,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해주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그라데이션이 아니고요. 선형 아래쪽으로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선형 아래쪽으로도 같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슬라이드 1에만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웬만하면 메뉴들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이 메뉴는 꼭 닫아주세요. 닫아서 넘어가세요. 모두 적용을 하면 안 돼, 얘는. 왜? 1번 슬라이드에만 적용하시오잖아. 그렇죠? 자, 뒤에 엑기스 문제 있나 볼게요. 네. 뒤에 문제는 없네. 그냥 넘어갑시다. 3번이요.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에 ABC 번호 서식을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슬라이드 2로 오는 거예요. 슬라이드 2로 오되 글머리 기호 목록. 자, 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여기 단락에 뭐 여기 이 두 개의 단으로 나누고 줄간격도 바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홈에 와도 단락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안 돼 있을까?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 2번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2번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2번. 2번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2번. 이렇게 말고요. 전체로.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에서 ABC 번호 서식을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단락에 보면 이제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죠? 불이 켜졌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ABC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1, 2, 3에 번호 매기기 여기에 얘를 눌러봐야지 ABC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ABC를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 요렇게 해봅시다. 얘를요, ABC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일단 바꿔보세요. 동그라미. 글머리 기호의 색깔을 녹색으로 바꾸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글머리 기호 1번으로, 2번으로 전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색깔을 여기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그림을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색깔에 뭐 녹색에 뭐 색깔 뭐 이렇게 25% 더 어둡게 아니면 뭐 노란색, 빨간색 바꾸시고 보라색, 다주색, 뭐 다주색으로 바꿉시다. 보라색으로 확인. 그럼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모양을 그림을 바꾸라고도 나와요. 그림을 지정한 문서 폴더에 있는 위치 그림으로 바꾸라고 나와요. 그러면 폴더에 있는 어떤 그림을 선택을 하면 삽입을 하면 여기 앞에 그 그림이 글머리 기호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간혹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나오면. 5번이요. 유인물 머리글에 날짜 개체를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요. 자,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을 집어넣으세요. 라는 문제도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건 아니지만 먼저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하자고요.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을 눌러보면 머리글 바닥글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슬라이드에 뭐 바닥글에 뭐를 쓰세요. 뭐 잘생긴 임의란 만만세를 쓰세요. 라고 하면 바닥글에 체크를 하고 잘생긴 임의란 만만세를 쓰면 돼요. 그런데요. 여기 옆에 탭에 보니까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에 머리글을 쓰고 바닥글을 쓰세요. 라고 하면
머리글 바닥글에서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로 들어와서 체크하고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요, 유인물의 머리글 날짜 개체를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머리글 바닥, 삽입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에 뭐 슬라이드나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얘는 마스터로 들어가야 돼요. 유인물 마스터에 들어가서 날짜 개체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가 어디 있었죠?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마스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유인물 머리글의 날짜 개체를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인물 마스터를 열되 여기에요. 개체 틀에 보면 여기 날짜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날짜를 언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날짜 있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요거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유인물 마스터에 바닥글에 검토라고 쓰세요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유인물 마스터에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닥글이 여기 있잖아요. 얘를 지우고 검토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유인물 마스터에 들어와서 여기 삽입에 들어가서요.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에 바닥글에 체크하고 여기에 검토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뿅 들어갑니다. 노트 마스터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유인물 마스터에서 여기에 그냥 지우고 쓰시면 안 되고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을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조금 헷갈리긴 한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죠. 지금 이 문제는 유인물 머리글의 날짜 개체를 제거하는 거였으니까 그냥 언체크를 하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면 2번이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프로젝트 제출을 누르시면 2번도 끝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열어보세요. 프로젝트 3번. 자, 1번이요. 파워포인트에 눈금선을 표시하고 매체를 눈금에 맞게 이동되도록 설정합니다. 얘는요, 보기라는 메뉴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좀 전에 유인물 마스터 나왔는데 여기 보기 밑에 표시라고 있잖아요. 표시에 눈금선을 표시하고 여기 눈금선을 언체크되어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시면 되고 개체를 눈금에 맞게 이동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체의 눈금에 맞게 이동되도록 설정합니다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눈금 설정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문제대로만 푸시면 돼요. 확인. 그 다음에 빈 화면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요. 여기 눈금 및 안내선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딱 눌러도 이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 해당하는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엑기스 문제에도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없네. 여기는 없네. 자, 2번이요. 슬라이드 3에서 이거는 아까 했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슬라이드 3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2개의 열로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러면 얘는 슬라이드 3으로 오는 게 순서겠죠. 그쵸?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목록이 여기 모양이 달려있는 얘니까 얘를 선택을 하되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선택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홈에 단락에 보면 단짝 위에 있어요. 단짝 위에.
단자 위에 얘를 2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머리 기호 목록을 2개의 열로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해주면 되고요. 작업 3번. 슬라이드 5에서요. 수진 책의 XLSX 파일에 표를 추가합니다. 얘는요, 우리가 직접 표를 삽입해서 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는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었고 북스 파일, 워드 파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홈에 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었고 북스 파일, 워드 문서 개요 파일은 슬라이드 개요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엑셀 파일은요, 삽입에 개체로 들어가야 돼요. 개체. 삽입에 개체 가보시면 파일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파일로부터 만들기, 그 다음에 찾아보기를 눌러서요. 우리는 문서 폴더 안에 있을 텐데 압축을 바탕화면에 풀었으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PPT 1회에 추진 체계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워드 문서 같은 경우에 여기 연결하시오라고 나오거든요. 액세스도 연결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얘는 연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그 엑셀 문서 안에 있는 표가 여기에 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결을 해놓으면 엑셀에서 바꿔도 여기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시고, 작업 4번 슬라이드 6으로 갑시다. 슬라이드 6에서 기본 콤보 차트를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림 갖고 온 것처럼 이번에는요 차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차트 삽입. 차트 삽입을 눌러서 여러분들은 아마 콤보 차트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뉴가 조금 틀리긴 한데 혼합 차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본 콤보 차트 제일 처음 거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차트가 이렇게 뿅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 표가 주어져 있어요. 표가 그려져 있어. 표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이 차트도 이 표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나와요. 그래서 항목이 있고 계열이 있는데 계열은 하나로 거의 끝나다. 그래서 여기 항목 1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항목 1에 글씨를 집어 넣으려면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학은 뺍시다. 그냥 국어, 영어, 수학만. 그 다음에 계열 1에는 점수라고 합시다. 점수. 100점, 100점, 100점. 자,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항목에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열 2, 3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고 국어, 영어, 수학 이 과목들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오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문제를 푸셔야 돼요. 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 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차트는 닫으셔야 돼요. 닫고 넘어가야겠죠. 닫고 프로젝트 제출을 누르시면 2번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1번은 조금 문제 수가 많은데 나머지 또 2번, 3번, 4번 이 문제들은 그 문제 수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을 또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강의실에서 진행할 강의용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작업 1번. 슬라이드 2에서 구름 도형을 반으로 주도록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때 도형의 높이와 너비는 비례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슬라이드 2로 가서 구름 도형을 선택하는 게 순서겠죠, 그렇죠? 구름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숨겨진 메뉴에 보시면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크기가 있죠? 크기. 아까 우리 비디오 자르기 할 때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 메뉴를 눌렀던 것 같아요. 를 누르고 그러면 지금 여기 높이 조절, 너비 조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구름이 도형을 반으로 주도록 하고 싶잖아요. 도형의 높이와 넓이를 비례를 유지하고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하고 100%를요 50%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줄어듭니다. 요것도 잘 나와요. 두 개 다 바꾸시면 안 되겠죠? 하나만 바꾸시는 거예요. 되나요? 그죠? 자, 2번. 슬라이드 2에서,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2번. 슬라이드 2에서 구름 도형과 텍스트에 대한 애니메이션 경로를 다이아몬드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슬라이드 2에서 효과니까 애니메이션에 들어와서요. 일단은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때 구름 도형과 뭐라고 했어요?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이 텍스트를 같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름과 Shift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형과 텍스트에 대한 애니메이션 경로를 다이아몬드형으로. 그러면 애니메이션 얘를 이동의 애니메이션 도형을 동그라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름 도형만 선택해서 하시면 안 돼요. 작업 3번도 아까 한 건데 작업 3번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웬만하면 닫으세요. 다른 문제를 풀 때 메뉴들은 다 닫고 넘어가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작업 3번이요. 얘는 어디서 하면 돼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 노트 마스터가 어디 있어요? 마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보기에 있잖아요. 그치? 보기에 와서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를 여셔야 돼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를 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차라는 머리글이 왼쪽에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아까는 유인물에서 날짜를 제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머리글을 집어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머리글을 체크하고 이 머리글에 2차라는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머리글을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와서 여기에 머리글을 체크를 하고 2차라고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쓰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로 와서 모두 적용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2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렇게도 나와. 시험 문제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의 본문 영역에 본문 영역이라고 하면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다른 채우기 3개
사용자 지정에 뭐 123, 123, 123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나와요. 123, 123, 0으로 갑시다. 0. 그래서 확인. 그럼 여기 있는 색깔이 여기 뿅 들어가잖아요. 색깔을 바꾸거나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거나 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문제대로 푸시면 돼요. 여기에는 없는데 이거 나와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작업 4번이요. 작업 4번으로 갈 때는 이와 같은 이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서 뭔가 작업했다고 하면 얘를 닫고 나와야죠. 닫고 나온 상태에서 슬라이드 4에서 텍스트 아래쪽에 12개와 행 4개의 크기의 표를 작성합니다. 텍스트 아래쪽에 표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삽입에 표 삽입에 열이 2개고 행이 4개, 열이 2개고 행이 4개의 애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텍스트 아래에.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슬라이드 4로 와서 표를 집어넣으라고 해서 우리는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요. 이 표를 선택을 하니까 자, 표 문제를 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좀 늘려보세요. 표를 요 쪼매난 거를 이렇게 그냥 크게 눈에 잘 들어오게 이렇게 늘려보세요. 자, 표를 선택을 하면요. 표에 해당하는 메뉴가 생겨요. 그렇죠? 표를 선택을 하면 표에 해당하는 메뉴가 생기고 이 메뉴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 디자인을 보면 머리끌 행을 없애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머리끌 행을 없애니까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애들이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줄무늬행을 없애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줄무늬행을 언체크를 하니까 이 각각의 행에 해당하는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에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나옵니다. 뭐 테마 스타일 1 강조 4로 바꾸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4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1이라고 쓰고 여기 2라고 써보세요. 여기에 3, 4, 5. 자, 2번 옆으로 새로운 열을 만들라고 나와요. 2번 옆으로 2번 오른쪽으로 새로운 열을 추가하시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삽입을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에 열 삽입, 왼쪽에 열 삽입 요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도 되고 레이아웃에 가서 2번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삽입, 왼쪽에 삽입 이거를 누르셔도 돼요. 레이아웃에. 그래서 오른쪽에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 이게 생기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열을 지우라고 나와요. 그러면요. 여기 레이아웃에 삭제에 들어가서 열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만든 여기에 잘생긴 이민한 만만세라고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죠? 3번을요. 3번의 행을 지우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행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 사이에 행을 2개 집어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표를 선택을 하고 4번과 5번 사이에 행 2개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래쪽에 삽입을 2번 눌러주시면 되죠. 이게 표에 대한 문제 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표를 삽입을 하고 바꾸는 거. 프로젝트 4번 엑기스 문제에 프로젝트 4번의 작업 4번을 봐보세요. 자, 빨간색 문제.
표에 보통 스타일 2, 강조 3을 적용합니다. 열은 줄무늬 열로, 행은 줄무늬 행이 되지 않도록 표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한 거 아니야. 표를 선택을 해서 표 스타일 2, 강조 3을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은 줄무늬 열로, 행은 줄무늬 행이 되지 않도록. 문제가 이게 뭐 어렵게 나왔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똑바로 나와요. 줄무늬 행 체크, 행 줄무늬 체크 이런 식으로. 이게 시험 문제인데? 열은 줄무늬 열로, 행은 줄무늬 행이 되지 않도록 표 스타일. 그러면 열은 줄무늬 열을 체크하는 거고, 그죠? 문제상에. 줄무늬 행은 언체크를 하는 거고. 그죠? 그 문제를 보면요. 자, 프로젝트 5번이에요. 작업 4번 문제, 빨간 문제 보세요. 내부 직원용이라는 제목을 가진 표에 열을 삭제합니다. 아까 우리 2번에 열을 삭제를 했잖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윌리스 스낵과 It's all good 사이에 두 개의 비능을 추가합니다. 우리가 4번, 5번 사이에 행 두 개 추가했잖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없나?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이요. 바로 이후 인쇄 문제도 많이 나와요. 자, 5번 바로 방향의 한 페이지당 3장의 슬라이드가 있는 프레젠테이션 사본을 세부 인쇄하도록 설정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모든 사본이 두 번째 페이지의 사본이 인쇄되기 전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일단은 인쇄는요. 파일에서 하는 거예요. 파일에 인쇄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도 10사람 시험 보면 10사람 다 나와.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래서 인쇄에서 이 문제는 보지 마세요. 되게 문제가 어렵게 이상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는 작업 5번 문제는 보지 마시고 이 설명을 들으세요. 자, 복사본을 세부로 만들려고 하면 얘는 복사본을 세부로 바꾸면 돼요. 복사본 세부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슬라이드 인쇄를 눌러보면 여기 구역만 인쇄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구역이 만들어져 있으면 구역을 선택을 해주면 돼.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에 보면 슬라이드 노트로 슬라이드 개요로 아니면 3개의 슬라이드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개의 슬라이드라고 하면 3개의 슬라이드로 선택을 하면 되고 테두리를 체크하세요. 고품질로 인쇄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에 맞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문제 인쇄라고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림대로. 자, 그 다음에 헷갈리는 용어가 요거예요. 한 부씩 인쇄가 있고요. 한 부씩 인쇄 안 함이 있어요. 한 부씩 인쇄는 거의 시험에서는 한 부씩 인쇄 안 함을 선택하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부씩 인쇄는 내가 지금 이 프린트를 뽑을 때 한 부씩 인쇄라고 해놓으면요. 1번부터 5번까지 프린트가 뽑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뽑히는 건데 인쇄 안함이라고 해놓으면요. 1페이지 다 뽑히고 2페이지 다 뽑히고 3페이지 다 뽑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엑기스 문제로 봐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없나? 인쇄 문제 꼭 나오는데 얘는요. 프로젝트 7번에 작업 2번 문제 봐보세요. 페이지당 3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유인물의 복사본을 5부 인쇄하도록 인쇄 옵션을 구성합니다. 첫 페이지가 5부 모두 인쇄되고 난 후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복사본이 인쇄됩니다. 얘는요, 복사본이 일단 5개고, 그죠? 복사본이 5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3개가 있는 유인물이에요. 그죠?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에 유인물의 슬라이드 3개.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부씩 인쇄 안함? 얘죠, 그죠? 5부가 인쇄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가 5부 모두 인쇄되고, 난 후에
페이지 복사본이 인쇄되도록.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프로젝트 제출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 프로젝트, 몇 번이지? 4번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지. 그죠?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